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절대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주제를 다뤄보려 합니다. 바로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이라는 가정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주한미군 일부 감축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한반도 안보가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철수 논의 사실무근이라는 공식 입장만 되풀이하며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안일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주한미군은 단순히 군사력이 아니라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을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기둥 같은 존재입니다. 만약 이 기둥이 사라진다면 한국 주식시장과 원달러 환율, 나아가 국가 경제 전반에 어떤 충격파가 밀려올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주한미군 주둔이 가져온 경제적 베네핏과 만약 철수한다면 예상되는 시나리오별 충격을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정부는 안일하게 넘어가려 하지만 우리는 이 가능성을 냉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순히 안부를 넘어서 경제와 투자 심리에 얼마나 큰 파장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주한미군 주둔은 단순히 군사적 의미를 넘어 한국 경제에 엄청난 이점을 안겨줬습니다. 첫 번째로 안보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한국의 방어 부담을 대신해주면서 국방비 지출 증가폭을 크게 줄여왔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만약 미군이 철수하고 우리가 전적으로 자주국방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향후 7, 8년 동안 매년 GDP의 약 1.2% 정도가 경제성장에서 손실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주한미군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방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고 그 재원을 경제성장과 사회 인프라에 활용할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외국인 투자 증가입니다. 안정적인 안보 환경 덕분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을 안전자산으로 평가해왔습니다. 실제로 외국인이 보유한 한국 상장 주식 규모는 전체의 약 30%에 달할 정도로 상당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외자 유치는 주한미군이 제공하는 안보 우산 덕분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군수산업 인프라 연계 효과입니다. 주한미군 주둔 덕분에 국내 방산과 관련 기술 산업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고 과거 방위비 분담금을 통해 받은 첨단 군사 기술이 한국 기업에 전수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지 주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미국과의 기술 협력과 동맹 효과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 국방비가 크게 절약됐고 그 절약된 비용은 우리 자체 국방력 강화나 다른 중요한 분야에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내고 주둔시킨다라는 단순 계산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최근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주한미군 주둔이 만들어낸 경제적 가치는 최소 469조 원에서 최대 928조 원까지 지난해 실질 GDP의 약 59%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자, 이제 정말 상상해 봅시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그 순간부터 한국은 지금까지 누려왔던 안보 우산을 한순간에 잃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갑작스러운 군사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방비를 엄청나게 늘려야 할 겁니다. 실제로 성신여대 조동근 교수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당위비를 최소 50%, 많게는 100%까지 증액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만약 국방비를 100% 늘리게 되면 우리나라 GDP에서 사라지는 규모가 무려 3,011조 원에 달할 거라고 하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충격이고 한국이 지금까지 쌓아온 경제 성과 중 거의 절반 이상이 한순간에 증발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국방비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안보 리스크가 크게 올라가면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곤두박질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인 투자 자금은 순식간에 빠져나가고 기업들은 해외 거래에서 신뢰를 잃게 되죠.
말 그대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코리아 리스크를 외면하고 등을 돌리는 순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국방비 부담은 폭증하고 그 돈은 결국 국민 세금과 국채 발행으로 메워야 합니다. 국가 재정 건전성은 심각하게 흔들리게 되고요. 또 국가 위험도가 급격히 치솟으면 외국인들은 당장 발을 빼려 할 겁니다. 가장 무서운 건 불확실성이니까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은 매년 최소 1.2%포인트씩 깎여 나간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있습니다. 이건 단발성 쇼크가 아니라 몇 년간 계속 누적되는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주변국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중국, 북한, 러시아는 이 상황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테고 일본과의 안보 경제 관계도 완전히 재편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필리핀 사례처럼 미군 철수 이후 혼란과 경제 불안정이 더 커졌던 전례도 있죠. 결국 주한미군 철수는 일부 방산 기업에게는 단기적으로 호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기다리는 건 외국 자본 이탈, 환율 폭등, 주식시장 패닉, 그리고 국가 전체의 극심한 혼돈입니다. 이제 금융시장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전반의 불안이 커지면 금융시장은 정말 빠르고 직접적으로 반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큰 한국 시장에서는 이른바 코리아 리스크가 부각될 때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상장 주식의 약 30%를 보유하고 있는데 만약 이들이 가진 지분의 10%만 팔아도 코스피 지수가 100포인트 이상 급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특히 방산, 대형 IT, 전자금융 같은 주요 대형주 중심의 투자가 많기 때문에 이 업종들은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금융증권 업종은 국민 경제가 불안해질 때 금융 부실 위험이 더 커지고 투자 심리도 미축되기 때문에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방위산업주는 국방비 증액 기대감으로 단기적인 반등 요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시장 전체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원화 약세 덕분에 환차익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무역 리스크가 같이 오면 결국 해외 수요가 둔화될 위험이 큽니다. 한편 환율 시장에서는 안보 불안이 커질 때마다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달러로 몰리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2017년에도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고문이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한 뒤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4에서 5원 급등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삼성선물연구원도 미 정치 불확실성과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환율 상승을 더 부추길 것이라고 분석했고 원화 약세를 전망했습니다. 만약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진다면 한국의 신용등급 하락 우려와 대외 리스크 때문에 달러 강세 흐름은 더 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면 주식시장은 외국인 매도 우려로 하락 압력, 환율은 원화 약세 압력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정말 주한미군 철수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자산을 지키기 위한 여러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주식 매수 전략입니다. 안보 리스크가 커지면 전 세계 자금은 안전한 미국 자산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글로벌 위기 때마다 S&P 500과 같은 대형 미국 지수는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좋았고 일부 기술주는 오히려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빅테크, 헬스케어, 방산 관련 주식들은 단기적인 피난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현금을 테더화, USDT 등 스테이블 코인화하는 방법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원화를 달러로 바꾸거나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피하는 전략입니다. 이 방법은 환차손 리스크를 줄이고 불확실성 속에서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다만 암호화폐 거래소의 보안 리스크나 정책 리스크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 암호화폐 매수 전략입니다. 특히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금 역할을 하는 코인은 위기 상황에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주목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지정학적 긴장이나 금융위기 때 비트코인은 단기 급등세를 보인 사례가 있었죠. 다만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크기 때문에 투자 비중과 타이밍을 신중히 조절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산 투자와 현금 비중 확대라는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위기 시에는 한쪽에 몰빵하기보다는 여러 자산의 분산
분산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생존 확률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정리하면 미국 주식 매수는 글로벌 자산 피난처로, 스테이블 코인화는 유동성 확보로, 암호화폐 매수는 위험 자산 중 일부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선택지의 핵심은 안정망을 먼저 확보하고 이후 기회를 노리는 전략에 있다는 점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주한미군 철수 시나리오는 한국 경제에 정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방위비 폭증과 국가 위험도 상승은 GDP와 외자 유치를 위협하고, 금융시장에서는 주가 하락과 원화 약세가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방산 수요 확대 같은 긍정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안보와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는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같은 분석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과거 사례와 학계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에 따른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미국 주식, 스테이블 코인, 일부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 자산을 분산하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안전망을 먼저 준비하는 전략,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